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 초이스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오리지널스로 유명한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을 소개합니다. 이 책 역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책입니다. Think Again,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다시 생각하기의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과 지식에 대한 확신의 편안함 대신 의심의 불편함을 선택하라. 그 불편함을 통해서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유연한 사고는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생각하기의 중요성,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한 줄 리뷰, 다시 생각하기는 Think Again은 자신의 지식 업그레이드이다. 네, 오늘은 일부 개인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 자기 견해 업데이트하기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버려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철학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며 또 자기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질 때 보상을 받는 안정된 세상에서라면 이런 접근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다.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지식은 단지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소비한 정보의 양은 그로부터 25년 전에 비해서 5배로 늘어났다. 1950년에는 의학계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약 50년이 걸렸다. 그러나 1980년이 되면 이 기간은 7년으로 줄어들고 2010년에는 6개월로 줄어들었다. 변화의 엄청난 가속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속하게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믿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이 믿음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다시 생각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 섰을 때 금방 알아본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입장일 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필 타틀록이 발견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흔히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세 사람 직업별로 보면요. 전도사, 검사, 정치인인데요. 이 각각의 직업 모두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취하고 각 모두에서는 다른 모두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서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하는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는다. 또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빠르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역 구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대국민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혹은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설교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조목조목 따지며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치 공작을 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 의견이 과연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지 다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는 확증 편향,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소망 편향은 이 사람들의 지능 활용을 가로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념을 보다 더 깊이 설교할 이유와 또 자기가 맡은 소송에서 보다 더 열정적으로 따질 이유,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정치적 공세에 힘을 보탤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생각에 녹아 있어서 결과론적인 오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과학자 모드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화석화된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이나 해법을 미리 정해두고 시작하지 않고 수수께끼와 의문을 풀어나가면서 정답이나 해법에 한 걸음씩 접근한다는 것이죠. 과학자 모드로 들어가야만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민첩성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믿음을 끊임없이 버려라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자부심보다는 겸손함을, 확신보다는 의심을, 이 종결에 따른 신경 끊음보다는 호기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확신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직접 만든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자기 생각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식이 몰고 오는 저주이다. 좋은 판단은 자기 마음을 여는 기술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스마트폰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확신한다. 다시 생각하기는 점점 더 중요한 습관이 되고 있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재빠르게 다시 생각하겠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